누리야, 고마워. 오늘 같이 나와줘서. 말자가 누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누리는 잠깐 꼬리를 흔들었지만 여전히 주변을 경계하는 듯한 눈빛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을 중심가에 있는 횡단보도 앞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자 말자는 평소처럼 길을 건너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리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누리야, 왜 그래? 가자. 말자가 누리를 재촉했지만 누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긴장한 채로 도로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트럭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을 안에서는 서행해야 하는데 그 트럭은 속도를 줄일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 저 트럭 좀 이상한데. 말자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위험을 완전히 인식하지는 못했습니다. 누리는 달랐습니다. 트럭이 멈출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누리가 말자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온몸으로 말자를 밀쳐냈습니다. 어머, 말자는 갑작스러운 누리의 행동에 놀라며 길가로 넘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트럭이 아슬아슬하게 말자가 서 있던 자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누리가 밀쳐내지 않았다면 큰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헉, 헉. 말자는 바닥에 앉은 채로 숨을 헐떡였습니다. 방금 전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방금 그 트럭 멈출 생각도 없었어.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조건 사랑입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면 진돗개 누리도 꼬리 흔들며 감사할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충남 예산의 작은 시골 마을, 아침 햇살이 기와 지붕 사이로 스며들며 하루를 깨웁니다. 이곳에는 80평생을 살아온 김말자 할머니가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 흘렀죠. 자식들은 모두 서울과 부산으로 떠나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명절이나 되어야 안부 전화 한 통 걸어올 뿐입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말자는 작은 한숨과 함께 마당으로 나섭니다. 그런 말자를 맞이하는 건 노란 털의 진돗개, 누리입니다. 누리는 말자가 키운 지 벌써 12해가 되었습니다. 사람 나이로 치면 말자와 비슷한 80대 노인이죠. 누리야, 안녕. 말자가 다정하게 누리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누리는 꼬리를 살짝 흔들 뿐 예전처럼 활발하게 뛰어다니지는 않습니다. 두 노친구는 그저 조용히 서로의 존재를 확인할 뿐입니다. 너도 많이 늙었구나. 나처럼. 기운도 없고 말도 없고. 말자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납니다. 누리는 그런 말자를 바라보며 깊은 눈빛으로 위로하는 듯합니다. 말은 못해도 누리는 말자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말자는 시장에 갈 준비를 합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대문을 나서려는데 평소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늘 마당 한구석에서 조용히 지내던 누리가 말자의 뒤를 졸졸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누리야, 넌 왜 따라 나와? 말자가 고개를 돌리며 묻습니다. 누리는 대답 대신 말자의 발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어갑니다. 마치 사람처럼 말입니다. 오늘은 왜 이러니? 무슨 일 있어? 말자가 웃으며 누리를 내려다봅니다. 누리의 눈빛에는 평소와 다른 진지함이 담겨 있습니다.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걱정스러운 표정입니다. 마을길을 걸으며 말자는 주변을 둘러봅니다. 옆집 최씨 할아버지가 마당에서 채소를 가꾸고 있고 건너편 박씨 할머니는 빨래를 널고 있습니다. 평범한 시골 마을의 평범한 아침 풍경입니다. 말자야, 누리도 같이 나왔네. 최씨 할아버지가 반갑게 인사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오늘은 왜 이런지 몰라요.
말자가 대답하며 누리를 바라봅니다. 걔도 사람 마음 아는 법이지. 혼자 두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닐까? 최 씨 할아버지의 말에 말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시장까지 가는 길, 누리는 한 발자국도 말자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마당에서 낮잠을 자고 있을 시간인데도 말입니다. 무언가 특별한 예감이 있는 것처럼 누리는 말자를 지키려는 듯 바짝 붙어서 걸었습니다. 정말 이상하네, 누리야. 오늘 무슨 날인가? 말자는 누리의 행동이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든든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해온 동반자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이 덜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장 입구에 도착하자 누리는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봅니다. 마치 무언가를 경계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말자는 그런 누리의 모습을 보며 묘한 느낌을 받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시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장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다 산 말자는 누리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두 친구는 천천히 마을길을 걸어갔습니다. 누리는 여전히 말자의 곁을 한 발자국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누리야, 고마워. 오늘 같이 나와줘서. 말자가 누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누리는 잠깐 꼬리를 흔들었지만 여전히 주변을 경계하는 듯한 눈빛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을 중심가에 있는 횡단보도 앞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자 말자는 평소처럼 길을 건너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리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누리야, 왜 그래? 가자. 말자가 누리를 재촉했지만 누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긴장한 채로 도로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트럭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을 안에서는 서행해야 하는데 그 트럭은 속도를 줄일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 트럭 좀 이상한데. 말자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위험을 완전히 인식하지는 못했습니다. 누리는 달랐습니다. 트럭이 멈출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누리가 말자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온몸으로 말자를 밀쳐냈습니다. 어머! 말자는 갑작스러운 누리의 행동에 놀라며 길가로 넘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트럭이 아슬아슬하게 말자가 서 있던 자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누리가 밀쳐내지 않았다면 큰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헉, 헉. 말자는 바닥에 앉은 채로 숨을 헐떡였습니다. 방금 전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방금. 그 트럭. 멈출 생각도 없었어. 트럭은 그대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사과 한마디도 없이 말입니다. 누리는 말자 곁으로 다가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누리야.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말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리는 말자의 손을 핥으며 위로하려 했습니다. 그때 길 건너편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방금 벌어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그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지? 말자가 그 남자를 바라보았지만 남자는 이미 뒤돌아서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주민들이 말자에게 달려왔습니다. 말자 할머니, 괜찮으세요? 방금 그 트럭 뭐예요? 완전히 미친 운전이었잖아요.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람들의 관심과 걱정 속에서 말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찜찜한 기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이상해요. 마을에서 저렇게 빨리 달릴 이유가 뭐가 있다고. 한 주민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외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저 정장 입은 사람도 처음 보는데. 다른 주민이 덧붙였습니다. 말자는 누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방금 벌어진 일이 단순한 교통사고 위험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누리야, 내가 없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말자가 누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누리는 조용히 말자의 품에 안겨 있었지만 여전히 경계하는 듯한 표정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일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말자는 여전히 어제 일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누리 역시 평소보다 더욱 예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당에서도 자주 대문 쪽을 바라보며 귀를 쫑긋 세우곤 했습니다. 누리야, 너도 어제 일 때문에 불안하구나. 말자가 누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누리는 말자를 올려다보며 작게 낑낑거렸습니다. 마치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회관에서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자도 궁금해서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누리는 여전히 말자의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마을회관 앞에는 동네 어르신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최 씨 할아버지를 비롯해 평소 친하게 지내던 분들이었습니다. 말자야, 어서 와. 우리 방금 내 이야기하고 있었어. 최 씨 할아버지가 말자를 반겼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말자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어제 트럭 사고 말이야.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 박 씨 할머니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무슨 소문이요? 말자네 땅이 재개발 예정지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어. 그것도 제일 중심 자리래. 최 씨 할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말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재개발이요?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데요. 나도 정확한 건 몰라. 그런데 요즘 박 소장이란 부동산업자가 마을을 자주 돌아다니더라고. 그 사람이 말자네 땅을 노리고 있다는 소문이야. 다른 할머니가 덧붙였습니다. 박 소장? 말자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 이름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는데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장 입고 다니는 사람 말이야. 키 크고 인상이 좀 차가워 보이는. 최 씨 할아버지가 설명했습니다. 그 순간 말자의 머릿속에 어제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본 남자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묘한 미소를 짓던 그 정장 남자 말입니다. 혹시 어제 봤던 그 사람일까? 말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어제 무슨 일 있었어? 박 씨 할머니가 궁금해했습니다. 말자는 어제 있었던 트럭 사건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길 건너편에서 지켜보던 정장 남자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그거 이상하네. 사고 날 뻔한 상황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고 웃고 있었다고. 최 씨 할아버지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이상해. 말자네 땅 문제와 어제 사고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다른 할아버지가 의심스러워했습니다. 그때 누리가 갑자기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누리가 보는 방향을 따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을회관 입구 쪽에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박 소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박 소장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누리는 계속해서 박 소장을 향해 으르렁거렸습니다. 털이 곤두서고 이빨을 드러내며 경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누리야, 왜 그래? 말자가 누리를 달래려 했지만 누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걔가 사람을 무서워하네요. 혹시 저를 본 적이 있나? 박 소장이 말자에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말자가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어제 그 남자가 바로 박 소장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김말자 할머니시죠? 제가 찾던 분입니다. 좋은 제안이 있어서 왔습니다. 박 소장이 말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누리는 더욱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박 소장이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알리려는 듯 했습니다. 걔가 사람 얼굴 기억한다잖아. 누리가 뭔가 아는 거지. 최 씨 할아버지가 누리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박 소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시간 있을 때 한번 뵙죠.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박 소장은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누리는 박 소장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계속 짖었습니다. 이상해. 걔가 저렇게 경계하는 걸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 박 씨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말자야, 조심해. 혹시 모르니까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이 찾아오면 문 열어주지 마. 최 씨 할아버지가 당부했습니다.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어제 트럭 사건도 그렇고 오늘 누리의 반응도 그렇고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누리는 여전히 주변을 경계하며 걸었습니다. 말자는 누리의 그런 모습을 보며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며칠이 지났지만 박 소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이 말자의 집 앞을 서성이거나 마을 이곳저곳에서 나타났습니다. 말자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지만 계속 피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좋은 조건입니다.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아요. 박 소장이 또다시 말자의 집 앞에 나타나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아직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말자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속으로는 팔고 싶지 않았지만 박 소장의 끈질긴 압박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이 돈으로 편한 곳에서 지내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박 소장의 말에는 겉으로는 친절함이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누리는 박 소장이 올 때마다 으르렁거리며 경계했습니다. 말자 앞을 가로막고 서서 박 소장을 노려보곤 했습니다. 걔가 참 사납네요. 나이 든 걔는 성격이 예민해지나 봅니다. 박 소장이 누리를 보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리는 원래 얌전한 아이예요.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것뿐입니다. 말자가 누리를 감싸며 대답했습니다. 결국 말자는 박 소장의 끈질긴 요구에 못 이겨 계약서 초안만이라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한 번만 보겠다는 조건으로 말입니다. 좋은 결정이십니다. 내일 오후에 계약서 초안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박 소장이 만족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누리는 평소와 달리 계속 대문 앞에서 짖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위험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예감하는 것 같았습니다. 누리야, 왜 그래? 밤에 짖으면 이웃들한테 미안하잖아. 말자가 누리를 달래려 했지만 누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박 소장이 약속대로 계약서 초안을 가져왔습니다. 말자는 어쩔 수 없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천천히 보시고 연락 주세요. 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하시면 조건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박 소장이 은근히 압박하며 말했습니다. 계약서를 받은 말자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누리는 여전히 말자의 곁을 지키며 함께 걸었습니다. 하지만 누리의 표정이 어딘지 불안해 보였습니다. 마을 중심가를 지나 집으로 향하는 골목길에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큰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트럭 한 대가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또 말자가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며칠 전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더 위험해 보였습니다. 좁은 골목길이라 피할 곳도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누리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트럭이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챈 누리는 망설임 없이 행동했습니다. 누리야. 말자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누리는 온몸을 던져 말자를 골목 안쪽으로 밀어냈습니다.
말자는 바닥에 넘어지며 무릎을 다쳤지만 큰 부상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리는 달랐습니다. 트럭이 누리의 뒷다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누리는 아픈 소리를 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누리야, 누리야. 말자가 울면서 누리에게 달려갔습니다. 누리의 뒷다리에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분명히 뭔가 이상해요. 소음을 듣고 달려온 행인이 소리쳤습니다. 차량 번호 봤어요. 메모해 둘게요. 다른 주민이 급히 핸드폰을 꺼내 번호판을 적었습니다. 트럭은 이번에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빨리 신고합시다. 누리 먼저 병원에 데려가야죠. 주민들의 도움으로 누리를 동물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뒷다리 부상으로 당분간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누리야, 미안해. 너 때문에 내가 살았는데. 말자는 누리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리는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말자를 핥으며 위로하려 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과 차량 번호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한다고 했습니다. 운전자를 찾아서 조사하겠습니다. 일단 차량 소유주를 확인해 보겠어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경찰로부터 온 연락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운전자는 길을 착각했다고 둘러댔고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이 운전자가 며칠 전에도 비슷한 신고를 받았던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많네요. 경찰관이 덧붙였습니다. 말자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누리는 다리를 다쳐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이 정말 우연일까 하는 의심이 계속 들었습니다. 밤이 되자 말자는 박 소장이 준 계약서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과연 이 모든 일이 이 땅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누리를 보며 말자의 의심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누리가 다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말자는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누리의 상처가 아물어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절뚝거리며 걸어야 했습니다. 말자는 그런 누리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누리야, 다 내 때문이야. 미안해. 말자가 누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누리는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꼬리를 살짝 흔들어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말자가 누리에게 약을 먹이고 있을 때 대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리는 즉시 귀를 쫑긋 세우고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친 다리에도 불구하고 힘겹게 일어나 대문 쪽을 향해 으르렁거렸습니다. 누구세요? 말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박 소장입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누리가 다친 직후라 박 소장을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계속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못해 대문을 열자 박 소장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전과 다른 차갑고 날카로운 기색이 서려 있었습니다. 계약서는 검토해 보셨나요? 박 소장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요. 말자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시간을 너무 끌면 안 됩니다. 좋은 조건도 영원하지 않아요. 박 소장의 목소리에 압박감이 묻어났습니다. 누리는 다친 다리를 질질 끌면서도 말자 앞으로 나와 박 소장을 향해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털이 곤두서고 눈에는 저기가 가득했습니다. 걔가 또 그러네요. 정말 위험해 보이는데 혹시 이런 게 때문에 동네에서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박 소장이 누리를 보며 위협적인 말을 했습니다. 말자는 그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치 누리에게 해를 가할 것이라는 암시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누리는 착한 아이예요.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말자가 누리를 감싸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요즘 세상이 어떤데요? 개 물림 사고, 교통사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박 소장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말자는 박 소장이 최근에 일어난 트럭 사건들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혈압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할머니께서 혼자 사시니까 더 위험하죠. 밤에 혼자 계시면 무섭지 않으세요? 박 소장이 계속해서 은근히 협박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말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 걱정해서 하는 말입니다. 요즘 마을에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트럭 사고도 그렇고. 박 소장이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리는 더욱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박 소장의 진짜 의도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땅을 정리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사 가시는 게 어떨까요? 더 이상 이런 위험한 일들을 겪지 않으셔도 되고. 박 소장의 말은 완전한 협박이었습니다. 말자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80살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말자가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너무 오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조건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모르니까요. 박 소장이 마지막으로 압박하며 말했습니다. 박 소장이 떠난 후에도 누리는 한동안 대문 쪽을 향해 으르렁거렸습니다. 말자는 누리를 꼭 안고 떨리는 마음을 달랬습니다. 누리야, 무서워. 저 사람이 뭘 할지 모르겠어. 말자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묻어났습니다. 누리는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말자를 핥으며 위로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문 쪽을 바라보며 경계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날 밤 말자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박 소장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특히 트럭 사고를 언급했을 때의 그 표정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관련된 걸까? 말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누리는 말자 옆에 누워 있으면서도 한쪽 귀는 항상 대문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언제든 말자를 지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말자는 겨우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트럭이 계속 자신을 향해 달려오고 박 소장이 차가운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깨어난 말자는 결심했습니다. 이 상황을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최 씨 할아버지를 비롯한 마을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누리야, 우리 혼자 당할 수는 없어. 다른 분들께 도움을 청해보자. 말자가 누리에게 말했습니다. 누리는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치 말자의 결정에 동의한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누리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예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자는 누리와 함께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누리는 다친 다리 때문에 천천히 걸었지만 여전히 말자의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말자는 어르신들에게 어제 있었던 박 소장과의 대화를 모두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 회관에는 평소처럼 최 씨 할아버지, 박 씨 할머니를 비롯해 여러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말자가 누리와 함께 나타나자 모든 사람들이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말자야, 누리 다리는 좀 어때? 박 씨 할머니가 먼저 안부를 물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어르신들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말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말자는 어제 박 소장이 와서 한 말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트럭 사고를 암시하며 협박한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어르신들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그건 완전히 협박이잖아. 최 씨 할아버지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요즘 그런 부동산업자들이 얼마나 악질인지 몰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다른 할아버지가 덧붙였습니다. 누리가 다친 것도 우연이 아닐 수 있겠네.
박 씨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마을회관 입구에서 젊은 남자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정장은 아니지만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리는 그 남자를 보자 꼬리를 흔들며 반가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저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시청 도시계획과에서 일하고 있어요.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르신들은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누리가 경계하지 않는 것을 보고 안심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최 씨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최근에 이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때문에 왔습니다. 사실 박 소장이라는 사람에 대한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되어서요. 김민수가 설명했습니다. 신고요? 말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토지 매입을 강요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항상 먼저 사고를 일으켜서 불안감을 조성한 다음에 토지 매입을 압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김민수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어르신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말자의 의심이 맞았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 말자가 당한 트럭 사고도 박 씨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충분히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누리가 다친 사건은 너무 의도적이에요. 박 소장이 계약을 재촉한 타이밍과도 정확히 일치하고요. 김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리는 김민수 옆에 앉아서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대화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 씨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일단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박 소장이 협박한 내용들을 녹음하거나 목격자들의 증언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절대로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김민수가 조언했습니다. 우리가 말자를 도와줘야겠어. 최 씨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맞아. 박 소장이 다시 오면 우리가 함께 상대하자. 박 씨 할머니도 동조했습니다. 고마워요, 어르신들. 말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김민수는 말자에게 비상 연락처를 주며 말했습니다. 박 소장이 다시 협박하거나 이상한 일이 일어나면 즉시 연락하세요. 24시간 연락 가능합니다. 그리고 누리도 정말 훌륭한 개네요. 위험을 미리 감지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김민수가 누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누리는 기분 좋다는 듯이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는 말자 혼자 두지 말자. 교대로 지켜보는 게 어때? 한 할아버지가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박 소장 같은 놈들은 혼자 있을 때를 노리거든. 다른 할머니가 동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을 어르신들은 말자를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낮에는 번갈아 가며 말자의 집 근처에서 지키고 밤에는 인근에 사는 어르신들이 연락을 자주 주고받기로 했습니다. 누리야, 이제 우리 혼자가 아니야. 말자가 누리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누리는 말자를 올려다보며 작게 낑낑거렸습니다. 마치 다행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민수는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박 소장의 행동 패턴을 보면 곧 더 강한 압박을 가해올 가능성이 높아요. 절대로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그날부터 마을은 하나가 되어 말자를 지켰습니다. 박 소장도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말자 주변에 있는 것을 보고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더 교묘한 방법을 사용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리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다친 다리가 아물어가고 있었지만 언제든 말자를 지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의 보호를 받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 소장은 그동안 직접 나타나지 않았지만 마을 곳곳에서 수상한 사람들이 목격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무언가를 조사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요즘 낯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여. 최 씨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맞아. 어제도 집 앞에서 사진 찍는 사람을 봤어. 박 씨 할머니가 덧붙였습니다. 누리는 이런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자주 짖고 밤에도 계속 깨어 있으며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다리 상처는 거의 나았지만 긴장감은 오히려 더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말자가 누리와 함께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대문 밖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시청에서 나왔는데요. 말자는 김민수인 줄 알고 대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서 있는 사람은 김민수가 아니라 전혀 모르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공무원처럼 보이긴 했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리는 즉시 그 남자를 향해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털이 곤두서고 경계 자세를 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시청 부동산과 박 과장입니다.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말자는 명함을 받아들었지만 누리의 반응 때문에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김민수를 만날 때는 누리가 전혀 경계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말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근에 이 지역 재개발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박 과장이라고 소개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재개발이요? 말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어요. 할머니 집이 예정 구역에 포함될 수도 있어서 미리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남자가 설명했습니다. 누리는 계속해서 그 남자를 향해 짖었습니다. 말자는 누리를 달래려 했지만 누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걔가 참 시끄럽네요. 혹시 다른 곳에서 이야기할까요? 남자가 짜증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누리는 원래 얌전한 아이인데. 말자가 당황했습니다. 그때 최 씨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교대로 지키기로 한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말자야, 누구야? 최 씨 할아버지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시청에서 나오셨다는데요. 말자가 대답했습니다. 최 씨 할아버지는 박 과장의 명함을 보더니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시청 부동산과요? 우리 마을 담당은 김민수 씨인데. 김민수는 제 부하 직원입니다. 중요한 사안이라 제가 직접 나왔어요. 박 과장이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 할아버지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럼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박 과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신분증이 꼭 필요한가요? 명함도 드렸는데. 요즘 사기꾼들이 많아서요. 공무원이시라면 신분증 정도는 보여주실 수 있잖아요. 최 씨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누리는 더욱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 남자가 가짜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려는 듯 했습니다. 신분증을 차에 두고 왔네요.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박 과장이 어색하게 웃으며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분명히 수상해. 진짜 공무원이라면 신분증 정도는 항상 가지고 다닐 텐데. 최 씨 할아버지가 그 남자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말자도 이제 확신이 들었습니다. 박 소장이 다른 방법을 쓰는 것 같아요. 김민수 씨한테 연락해보자. 시청에 정말 박 과장이란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보자고. 최 씨 할아버지가 제안했습니다. 김민수에게 연락한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시청 부동산과에는 박 과장이라는 사람이 없었고 그런 명함도 위조품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역시 박 소장 일당이네요. 이제는 공무원까지 사칭하고 있어요. 김민수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더 교묘한 방법을 쓸 것 같으니까 더욱 조심하세요.
누리가 정말 대단해요.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위험을 감지하네요. 그날 밤 마을 어르신들이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박 소장이 더 악질적인 방법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제는 공무원까지 사칭하고 있어. 다음에는 뭘 할지 모르겠네. 박 씨 할머니가 걱정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한 할아버지가 제안했습니다. 이미 김민수 씨가 신고했대.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서 당장 조치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고. 최 씨 할아버지가 설명했습니다. 누리는 어르신들 사이에 앉아서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도 이 작전의 일원이라는 것을 아는 것 같았습니다. 누리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저게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속았을 뻔했어. 최 씨 할아버지가 누리를 칭찬했습니다. 누리는 꼬리를 살짝 흔들었지만 여전히 경계하는 자세를 놓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말자는 누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박 소장은 다음에 어떤 수를 쓸까요? 그리고 누리와 마을 사람들이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가짜 공무원 사건 이후 며칠 동안은 조용했습니다. 박 소장도 수상한 사람들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요함이 오히려 더 불안감을 자아냈습니다. 누리는 여전히 평소보다 예민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너무 조용한데? 뭔가 꾸미고 있는 건 아닐까? 박 씨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 같아. 분명히 뭔가 계획하고 있을 거야. 최 씨 할아버지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자는 평소처럼 누리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누리는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누리야, 뭔가 들려? 말자가 물었지만 자신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누리가 밥그릇을 버려두고 대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문 밖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누리야, 왜 그래? 말자가 따라 나왔지만 밖은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후 마을 곳곳에서 개들이 짖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리의 경고에 호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에는 충격적인 소식이 퍼졌습니다. 밤사이 마을 입구의 버스 정류장 유리가 깨져 있었고 전봇대에는 낙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을 곳곳에 협박성 쪽지가 붙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큰 코 다친다. 더 이상 버티지 마라. 마지막 경고다. 이런 내용의 쪽지들이 마을 여러 곳에 붙어 있었습니다. 특히 말자의 집 대문에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라라는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협박이잖아. 최 씨 할아버지가 분노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 이번엔 증거도 있고. 박 씨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누리는 말자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 일찍 위험을 감지했던 것이 맞았습니다. 김민수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할머니들 괜찮으세요? 신고를 받고 왔어요. 박 소장과 그의 일행이 경찰에 연행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마을에는 드디어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누리의 다리 상처도 완전히 나았고 예전의 활발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어느 맑은 오후 김민수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들,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요. 김민수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박 소장과 그 일당들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이들이 다른 지역에서 저지른 범죄들도 모두 밝혀져서 많은 피해자들이 구제받게 되었답니다. 김민수가 설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말자에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인근 마을에 사는 젊은 부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희는 옆 마을에 사는 박정민,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남편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희가 왜 왔는지 아시겠어요?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말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누리는 그들을 보더니 꼬리를 살짝 흔들며 다가갔습니다. 저희도 박 소장한테 당할 뻔했어요. 할머니와 누리 덕분에 박 소장이 잡혀서 저희 집도 지킬 수 있게 되었어요. 수연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에요. 이 근처 여러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할머니께 감사하고 있어요. 정민이 덧붙였습니다. 말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들의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뭘 대단한 일을 했다고. 말자가 겸손했습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할머니의 용기와 누리의 영리함이 없었다면 우리 모두 피해를 당했을 거예요. 수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비슷한 방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박 소장의 피해를 당할 뻔했던 사람들, 기사를 보고 감동받은 사람들, 누리 같은 개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 달 후 마을에 더욱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자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한 출판사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요즘 사람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할머니와 누리의 이야기는 진정한 용기와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거든요. 편집자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말자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말에 동의했습니다. 몇 달 후 누리와 말자 할머니의 용기라는 제목의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책은 출간 즉시 화제가 되었고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독자들의 감동 편지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어느 겨울날 말자는 누리와 함께 창가에 앉아 독자들의 편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책을 읽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저도 누리처럼 용감한 개를 키우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욱 소중히 여기겠어요. 할머니의 이야기 덕분에 포기하려던 일을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매일 누리 이야기를 읽어달라고 해요. 용기가 무엇인지 배우고 있어요. 수백 통의 편지들이 감동의 메시지로 가득했습니다. 누리야, 우리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구나. 말자가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누리는 책을 코로 킁킁 냄새 맡더니 말자를 올려다보며 작게 낑낑거렸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요즘 들어 마을의 젊은 가족들이 하나둘 이사를 오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롭고 안전한 마을이라는 소문이 퍼진 덕분이었습니다. 누리야, 우리 마을에 아이들이 많아졌네. 좋은 일이야. 말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리는 꼬리를 흔들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이 눈사람을 만들며 즐겁게 놀고 있었습니다. 최씨 할아버지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말자야. 큰일 났어. 말자와 누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야? 방금 전화 왔는데 우리 마을이 전국 모범 마을로 선정되었대. 최씨 할아버지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이야? 말자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결속력과 용기가 인정받았다고 하더라고. 특히 너와 누리의 이야기가 큰 몫을 했다는데. 최씨 할아버지가 설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 모임을 가졌습니다. 누리는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신나게 놀아주고 있었습니다. 누리야, 고마워. 내가 우리에게 진짜 기적을 가져다 주었어. 말자가 누리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누리는 말자에게 다가와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그 순간 말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할머니, 왜 우세요? 한 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기뻐서 그래. 너무 기뻐서. 말자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이제 마을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누리는 매일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며 진정한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자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말자와 누리는 함께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누리야, 처음 널 만났을 때는 몰랐어.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바꿔줄 줄. 말자가 누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누리는 말자의 손을 살짝 핥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치 저도 할머니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는 하얀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평화롭고 따뜻한 마을의 밤이었습니다. 작은 개 한 마리의 큰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가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